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의혹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대통령과 검찰 사이에 공소취소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이게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는 강한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김어준 씨가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측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사법 거래 의혹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총선 공천권을 앞두고 이제 그 대통령 측과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측의 어떤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김어준 씨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볼 때 이분이 그 어떤 음모론이나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슈화 논쟁화 시켜가지고 이 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분은 적어도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의혹을 제기했던 데에는 충분한 목적이 있었을 것 같고, 제가 숨은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좀 고민하면서 세 가지를 꼽아왔는데, 첫 번째는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수박이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검찰이랑 민주당 내 민주당 지지층이 생각하는 검찰의 이미지는 서로 다르거든요.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는 검찰은 마치 친일파보다 더한 존재인데 그들과 무언가 협잡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보도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보다 보면 첫 번째 메시지는 이재명은 수박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김어준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까불면 너 탄핵시킨다라는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방송에서도 인정이 되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공소취소를 청탁하고 무언가 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는 김어준의 방송에서 이런 게 다뤄졌다는 것은 결국은 까불면 탄핵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까불면 감옥 보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라든지 아니면 김어준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탄핵까지 이를 만한 사안에 대해서 쭉 짚어보라고 한다면 당무 개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법 리스크가 연상되는 공소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는 자신이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그동안에 이걸 공소취소하지 않으면 감옥 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김어준이 여기서 이 공소취소 의혹에 대해서 꺼낸 것은 까불면 너 감옥 보낸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적어도 이 다툼에서 김어준과 이 대통령 측의 어떤 그런 파워게임에서 권력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는 김어준 측에서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의 권력이라고 하면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5년 임기라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거 지나면은 사실 공소 취소하지 않으면 진짜 감옥 갈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어준의 권력은 이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까불면 감옥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국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고 수준으로 보기에는 너무 핵폭탄급이에요. 이 정도의 사안을 감히 어떻게 입 밖으로 내서, 그것도 지금 지지율이 60%를 넘어가는 대통령 향해 탄핵을 언급할 정도의 이런 거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김어준이 아니면 하지도 못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만약에 보수 유튜버 쪽에서 나와서 봐요. 아유, 바로 구속시켜라. 뭐 고발당하고 지금쯤 세무조사 당하고 다 하고 있겠죠. 김어준은 끄떡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김어준의 성역이다. 민주당의 성역이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방송을 저도 보면서 야, 이게 AI 수준이 아닐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거 누군가 꾸며댄 게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걸 보면서 충격을 먹었거든요. 어떻게 백주대낮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수십만의 사람이 본다는 그 방송에서 저렇게 팩트다, 여러 번 내가 직접 확인을 했다, 뭐 이러면서 검사들한테 문자를 돌렸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소취소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일 경우, 첫 번째 사실일 경우엔 정말 뭐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건 게이트예요. 사법 게이트입니다.
굉장한 권력형 비리인 거죠. 이거는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탄핵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근데 사실이라고 하기에는요, 듣는 저희들 입장에서도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고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누군데,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뭔데. 우리가 기자라면은 기자가 보도를 할 때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크로스 체킹은 해야 되거든요. 크로스 체킹을 했다는 건 어쨌든 보냈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의 입장을 확인해서 반론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냈다는 사람도요, 간접적으로 얘기는 해요. 뭐 수사 지휘권을 써야 된다, 최측근이다, 대통령의 뭐 최측근이다 이러면서 했을 때 우리 모두 정성호 장관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자, 그럼 정성호 장관 입장을 들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검사들 여럿이서 문자로 받았다고까지 하니, 그럼 문자로 확보해서 보여주기라도 했어야죠. 만약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지금 당장 모든 걸 중단시키고 이것부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청와대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청와대 출입부터 끊어야 됩니다. 이게 언론사입니까? 이 정도의 확인도 되지 않는 찌라시를 막 뿌리면서 음모론에 선동론하는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는 개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엠바고도 계속해서 파기했었죠. 그런데 그들을 뭘 잘한다고 청와대까지 들여가지고 출입기자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김어준의 방송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안 당해봐서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면 말고식의 선동을 해왔는지 이번에 당하면서 아마 깨달을 겁니다. 얼마나 진짜 뼈 아픈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뼈 아프게 깨닫고 반성 좀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부터 철저하게 나서서 확인을 해야 돼요.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파장이 너무 커요. 예, 그거에 대해서 바로 수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여권에서는 김어준 씨 방송에서 언급된 정부 고위 관계자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목한 상황이고요. 정 장관은 이게 황당한 음모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부인했고, 청와대 친명계 의원들도 찌라시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가짜뉴스라면은 법적으로 고발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그 사실관계를 따지다 보면 정말 자신들이 밝혀지기 싫은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 속에서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친명계 의원이라면 정부 측에 확인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측에 확인해보고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확인을 해봤을 텐데, 아직까지 이제 그냥 찌라시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구체적인 고소고발이 없다라고 하는 점은 내심 친명계 의원들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은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내부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좀 의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직접 메시지를 내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침묵 중입니다. 김어준 씨가 상당히 강한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직접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정도로 급을 올려주면 안 됩니다. 이분이 뭐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아니고 야당 대표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만한 건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면요, 지금 굉장히 뼈 아플 거예요. 왜? 이제 공소 취소 못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공소취소 이제 추진하면 저거 검사들이랑 다 짜고 다 이미 얘기돼 있고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은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이제 바람을 놓으시고요. 예, 그냥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왜 굳이 공소취소를 하려고 합니까? 죄가 없으면 재판 가가지고 무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소취소에 대한 건 놓으시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김어준의 영향력을 키워준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성하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민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든 수사를 하시든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까지는 좀 없다고 보고요. 애시당초에 지금 이 김어준의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은 정청래 대표와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실을 좀 전제로 한다면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공격하는 것이 좀 어려우니 김어준의 방송을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상황에서 직접 나서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강성 친명으로 보이는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다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스피커로
이제 방어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대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은 직접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꽁꽁 숨어있다 겁먹고 숨어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국무회의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마치 무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하는 것처럼 공개하면서 진행했었잖아요. 자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나라의 사법체계를 뒤흔들면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 국무회의에서 지금 입장 밝혀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겠지만 대응이 좀 어려워지고 실제로 위험 수위까지 올라간다고 판단하면 직접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조작이 확인되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공소를 취소한다는 재판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번 사법개혁 3법이란 걸 통과시키면서 뭘 했습니까? 대법관 증언을 했어요. 2030년까지 26명으로 늘린 건가 그럴 거예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서. 자, 대법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늘어나는 거예요. 자, 대법관 본인이 임명해서 늘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법 왜곡죄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이 제대로 기소 안 했을 경우에 너 고발하겠다, 너 감옥 보내겠다, 이것까지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해놓고도 왜 공소 취소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홈그라운드 만들어주고 심판도 자기들이 임명하고 그랬으면은 재판 받아봐야죠.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이 중지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공과 가는 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은 공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저질렀던 부분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대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억지로 지금 공소 취소는 정말 억지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해서 심판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잠시는 그런 권력에 의해 가지고 모두가 입 다물고 했지만 모든 국민들이 특히 지금 이렇게 공소 취소 거래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거 공소 취소해서 한 거야. 저거 권력으로 만든 권력형 무죄야. 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국은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보내기 위해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평소에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랑 함께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뭐 대법관 증언 이렇게 사법 체계를 다 누더기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누더기로 만드는 데에는 이재명 감옥 안 보내기 4종 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번에 특검 이야기를 뭐 조심스럽게 꺼내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특검해야 되는 것은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의혹이지만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검찰과 권력이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좀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실상 이게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검찰 내부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지 좀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수사만 들어가도 돼요.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복잡한 사안이 아니에요. 문자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포렌식 다 남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성호 장관이 보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고 장인수 기자가 그걸 받았다고 하네요. 장인수 기자는 이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조사하면 되고 바로 나올 문제예요. 이거 며칠 걸리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뭐 돈이 오간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바로 나오고 누가 왜 그런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그분들 불러가지고 얘기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죠. 근데 검찰 수뇌부들한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편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자, 이것을 과연 누가 수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거 특검 받겠습니까? 예? 지금
저기 뭐야 3주차 특검 다 해놓고 그 특검 3대 특검 해놓고는 그것도 그렇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종합 특검을 또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필요한 거는 다 하면서 이거 하겠습니까? 저는 애초부터 이 특검은 우리 아무리 요구해도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도입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특검 도입이 당연히 현직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검 도입 가능성에 대한 좀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에 지금 이 의혹이 불거진 게 김어준의 방송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 보다 보면 결국 명청 파워게임이 조금 더 진화되다 보면 결국은 김어준이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못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이탈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이 뭐 그렇게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이 그 방송 가가지고 절하라고 하면은 의원들이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김어준이 몰래 이제 가가지고 이거 다 이탈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통과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 하더라도 사실 이 여당이 분열되다 보면 그건 또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당시에 책임자였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당시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접종됐다는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나온 지 보름 만에 사과였는데요. 책임을 질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인 해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민주당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민주당 과거에 좀 이 진영에서 해왔던 행동들 보면은 광우병 논란 이거 정말 근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굉장히 근거 없는 공포를 가지고 이 온 나라를 휩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는 피해가 확인된 사안인데 적당히 이제 뒤늦게 늑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거는 민주당식 입장에서도 이거 맞지 않는 거거든요. 굉장한 내로남불인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사퇴하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충분히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팬데믹이 또 나온다 했을 때 국민들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백신 마음 편하게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사건들이랑 국제적으로 전쟁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묻혀있는 사건인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그 당시에 국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강제 접종을 시켰어요. 백신에 대해서 워낙 전염병이 심하니까 이에 대해서 코로나 막기 위해 가지고 강제로 접종을 하고, 만약에 접종을 안 해서 백신 그게 없으면은 음식점도 못 들어가겠어요. 네. 그 정도로 아예 강제 접종 굉장히 세게 했던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강제 접종을 하던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약효가 없을 수 있어요. 곰팡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백신 내에. 그렇다면 약효가 없을 수 있는 거. 두 번째, 약효보다 더 무서운 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인체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부작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도 이건 당연히 백신 접종을 즉시 중단시키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제조를 하게 하든가, 그리고 검사를 하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자, 이거를 당시의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혼자서 결정할 수 있었을 문제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적어도 정은경 청장이 위에 보고를 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는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국민의 건강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심근경색, 백신을 맞고 나서 심근경색 받은 분, 이제 그걸로 돌아가신 분도 지금 법원에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백신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다는 부분,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관리가 제일 안 된 백신인 걸 알면서도 강제 접종을 시켰다. 이거 미국 같으면요 수천억짜리 소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이렇게 넘긴다고요? 이거 누구까지 보고가 됐고 누가 어떤 의도로 덮었는지 이거야말로 당장 국정조사해야 될 감입니다. 이거 적어도 청와대까지 안 올라갔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국민의 건강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 국가가 책임지고 이거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가가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민주당 이야기 해봤습니다.